저는 이번에 그 동국조선의 유치에 전라도 편을 강의하게 된 저희 강병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프린트문에도 나눠줬는데요. 지금까지 그 강의를 하면서 그 현재 동국조선의 유치의 각 도를 쭉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뭐 한경도, 그다음에 황해도도 이게 유황 황자를 써서 현재 캘리포니아 이쪽이 황해도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오늘은 그 전라도 편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라도 편에 보면 순천과 해남은 남해바다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그 제목인데요. 조선 23대 왕 순조의 지시로 1808년에 서영보하고 심상규 등이 왕령에 의해 찬진, 임금에게 글을 지어 올린다는 뜻이죠. 찬진한 책이 바로 만기요람입니다. 이 만기요람의 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기요람은 왕이 지시해가지고 만든 어떤 군사적인 그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뢰성도 있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기요람 군정편 남해안의 특성을 갖다가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자, 경상도 동래 남내포, 경상도 동래 남내포에서 남해안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 그친다 이거죠. 전라도 광양에서 그친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나라 남해안이 만기요람에 기록을 한 것을 보면 부산 남내포, 동래 남내포에서 광양까지만 남해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반도에서는 이 순천이나 해남이나 뭐 진도 이쪽까지 남해안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광양까지만 남해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참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향서, 이게 사자라기도 하고 작자라고도 합니다. 이게 잠깐 사자거든요. 서쪽으로 가다가 잠깐 방향을 틀어가지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은 향서 사전 이남,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순천지 해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순천지 해남.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만기요람에 보면 동래 남내포에서 광양까지가 남해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방향을 잠깐 틀어서 남쪽으로 꺾어져 가지고 순천하고 해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이 한반도의 지형상으로 놓고 봤을 때 순천하고 해남은 남해바다 한가운데 있어야 맞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이게 그 지리적으로 도저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기요람에 보면 물론 이 조선 23대 왕이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남해안의 그 어떤 구조를 기록을 해놓은 책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순천하고 해남은 지금 남해바다 한가운데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볼까요? 지금 만기요람에서 얘기하는 한반도가 지금 우리 한반도의 지형하고는 안 맞는데 자 이쪽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대입을 하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동래 남내포에서 광양까지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남쪽으로 틀어서 내려와야 순천하고 해남이 있다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가 여러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멕시코만입니다. 우리나라 동국조선에서 얘기하는 남해안의 지형을 정확하게 대입했을 때 우리 한반도에는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 플로리다 쪽하고 멕시코만 이쪽으로 하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여기 보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해곡이 해가지고 해안의 곡선이 이렇게 라운드하게 이렇게 졌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조작을 했냐면 제가 각 도를 얘기하면서도 상당히 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남해안을 놓고 보면 도저히 안 맞죠. 아예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본 역사학자들이 식민시대 때
우리 조선의 역사를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하려면 아예 순천하고 해남이라는 지명을 아예 빼버리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지도를 갖다가 뭐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든지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너무 많이 조작을 했고 이런 조작된 역사를 이 망기요람이라는 책 하나를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건데 역사학자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 혈세로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연구 자금을 받고 하면서 이런 엉터리 역사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이 망기요람에서 순천하고 해남을 남쪽으로 살짝 꺾어줘서 회전을 해야만 순천하고 해남의 위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플로리다를 기점으로 해서 더 망기요람의 한 구절을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문학자들이 뭐 해석을 할 때 바로 요 구절인데요. 기지지 심입 해곡자라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다 안쪽으로 아까 그 그림 기지지 심입 해곡자라고 했는데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심입 해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플로리다만 이렇게 있고 멕시코만 이렇게 있다면 한문 오문 해석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바다 안쪽으로만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 플로리다하고 멕시코만 이걸 기준으로 보면 바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곡선져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심입 해곡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반도 우리 남해안의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거의 뭐 일자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심입 해곡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동국조선 망기요람에서 얘기하는 남해안의 정확한 지형과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순천하고 해남은 우리는 남해안이 거의 뭐 부산 동래 남내포에서 거의 뭐 진도나 이쪽 해남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남해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구를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죠. 광양까지만 남해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살짝 꺾어져서 사전 살짝 잠깐 꺾어져서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순천하고 해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엉터리로 역사를 다 조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망기요람을 읽고 한문을 조금만 공부를 했다면 우리나라 남해안하고는 한반도의 남해안하고는 도저히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전라도 위치가 과연 저번에 뭐 황치를 얘기하면서도 쭉 얘기를 했었겠지만 과연 우리 역사가 존재했었던 동국조선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한반도의 일제 식민 사학자들이 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흔적들이 역사 기록들을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역사 기록이나 자연현상을 갖고 대입하면 여기가 한반도의 남해안이죠. 그렇다면 과연 제가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팔도의 위치, 경상도하고 경기도도 있지만 그건 다음에 전쟁사를 강의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지금까지 쭉 이렇게 팔도의 위치를 했던 것은 뭐냐면 뭐 신미양요, 병인양요 이런 전쟁사를 앞으로는 다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걸 놓고 보면 임진왜란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양키들의 주 무대가 저는 그 쿠바 이쪽의 카리브해 일대라고 봅니다. 1500년도에 우리 조선의 해군력은 1902년도에 18,000톤급 코리아호를 진수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 강의 때 전쟁사를 얘기를 하면서 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자료로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남해안이 우리의 남해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멕시코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남해안 전라도에 이제 속수자라고 했는데 속수자 이제 하도 약초 같은 경우는 좀 너무나도 잘 사람들이
좀 너무 약초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속수자 얘기를 하려다가 빼버렸는데, 속수자 자체도 전라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라고 했지만 거의 다 아메리카 쪽, 지금 멕시코 위에, 그다음에 텍사스 쪽 이쪽에 사실 그 속수자가 있습니다. 속수자는 굉장히 동의보감에서 얘기한 그런 약초들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우리 현재 한반도에는 별로 없어요. 속수자라는 것도 제가 약초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한반도에 속수자가 있다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동의보감이나 이런 책도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이나 대륙조선에서 그런 약재를 가지고 했을 때만이 그런 약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전라도 강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대조선을 시작을 하고 강의를 한 지가 벌써 한 넉 달 정도 됩니다. 제가 잠깐 이제 우리 후손들 지금 한 40대 2016년도를 기준으로 40대 이하 세대들이 헬조선이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 정말 위대했었고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 왜곡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위대했던 민족이고 또 지금 40대 이하 세대들은 지금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세대의 주축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역사를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훌륭한 앞으로 위대한 전 세계의 가장 지구를 다 지배했던 이 상등국인 대한민국을 물려주려고 열심히 역사 개인적인 어떤 자기 일도 하면서 역사 문제를 바로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하 세대들은 그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너무 그 아주 비하 의식이나 이런 의식을 갖지 말고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의 자부심과 우리 민족이 정말 위대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그 열심히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40대 이하 세대들은 역사관을 좀 제대로 갖고 열심히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원사 부분을 가지고 조선의 강역을 정립을 하면, 기원사는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조선의 강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계자 선생님께서 쓰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잠깐 정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릇 조선의 땅은 북으로는 대왕과 연결되어 있으니 곧 얼어붙은 하늘과 빙판 같은 땅이 우리의 퇴로를 끊고 있고, 서쪽으로는 몽고와 접하니, 몽고와 접하다고 그랬습니다. 몽고를 고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리에 뻗친 사막이 우리의 왼쪽으로 뻗은 팔뚝을 끊고 있으며 서남으로는 한나라 땅과 인접하여 있으나, 서남으로 한나라하고 인접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붙어 있다는 얘기죠. 요건 좀 이따 지도를 보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태산의 험준함이나 장강의 큰 물줄기 같은 경계가 없기에 곧 그 형세가 나아가 공격하기는 쉬우나 지켜 방어하기는 어렵고, 동남으로는 큰 바다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땅이다. 두 번째를 살펴볼까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강한 나라의 요건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였다. 그 첫 번째가 땅이 넓고 산물이 풍부한 것이고, 그 두 번째가 사람이 많으며 서로 화합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항상 그 본 바탕을 지키며 자기의 장점을 잊지 않는 것인데, 이는 지리적 이익과 사람의 화합 및 본 바탕의 보존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지리적인 이익은 얻었으나 온전한 것이 못되며 사람들은 화합을 이룬 데다 본 바탕을 망각하고 있으니 이것은 만세에 걸친 근심이라 할 것이다. 세 번째, 마리의 참성단은 4,000년이 지났지만 국권이 남아있고, 사막 남쪽의 만리장성은 사막 남쪽의 만리장성이라고 했습니다. 요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신중공의 만리장성이 사막 남쪽에 있지는 않죠. 원래 만리장성을 이거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높은 담으로 쭈삣쭈삣하게 서 있으며, 경주의 첨성대는 1천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높다랗게 우뚝 솟아있다. 그러한 즉 사람이 어깨로 지고 손으로 갈며 먹줄을 튕겼던 사람의 생은 부패한 피와 썩은 살과 함께
모두 사라져서 누런 모래와 썩은 흙 사이로 영원히 없어져 버렸으니 일찍이 정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규원사는 이제 부계자 선생께서 1675년 숙종 때 쓰신 우리 민족의 그 애국 애족의 일념으로 쓰신 글입니다. 현재 규원사가 사학계에서 유서가 아니라는 게 사실 뭐 유선의 아니네 뭐 엄청 시끄러웠지만 유서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자, 요 그림입니다. 지금 규원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현재 만약에 우리 한반도라면은 이 그림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북쪽으로는 언 땅이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왼쪽을 서쪽으로 봐야 됩니다. 서쪽은 사막으로 다 뒤덮여 서쪽으로는 사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막 그 앞쪽에는 대평원으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리고 제가 이 구절에서 꼭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한나라의 그 위치 때문에 어젯밤에 제가 한 교수한테 질문을 했더니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만의 심건덕 그 박사가 이 한나라에 대해서 자료를 쭉 보내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아까 규원사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 서쪽으로는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저번에 그 고려 오레아 대전 우진 득승전도도 텍사스 롱혼이 나오면서 이 텍사스 쪽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고려의 영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륙조선, 그러니까 아시아 쪽뿐만 아니라 조선하고 같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공전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한나라라고 그랬는데, 서남쪽의 한나라는 뭐냐면 원래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한 3, 4일 전서부터 한 교수한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교수가 답변이 오늘 아침에 왔더라고요. 대만의 심건덕 선생이 이게 그 자료를 보내왔는데, 오늘 그 자료를 말로 잠깐 설명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한족은 번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었고 4600년 동안 번족이 지배를 했고 한족이 자체적으로 역사를 이끈 것은 400년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시아 대륙에 과연 이 한족이 한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느냐? 분명히 규원사는 학계에서도 위서가 아니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규원사의 내용대로 보면 이 한나라의 위치가 지금 멕시코나 이쪽에 있어야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중국의 그 현재 대만학자 심건덕 박사가 보내온 그 자료를 제가 다음에 한번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보면 번족의 지배를 4600년 동안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가 5000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과연 이 한나라가 아시아에 있었냐 이거죠. 규원사가 진설하고 보면 한나라는 아메리카 대륙 멕시코 일대에 있었다고 봐야 맞습니다. 우리 고서의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면 왜 현재 신중공 차이나가 인구 한 1억 2천 12억 명 정도 거느리면서 이 아시아에서 부흥을 하냐 이거죠. 이런 부분은 다음에 전쟁사를 얘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족의 원래 위치가 우리가 역사가 너무 많이 조작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참 웃기지도 않는 역사로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아시아 대동아 공영 이 판짜기를 하면서 아시아 대륙을 우리 대조선이 망하고 고려하고 신라는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고려하고 신라가 망하면서 지금 저 아시아 대륙에 새로운 모든 판을 새로 짭니다. 다음에 전쟁사를 얘기를 하면서 원래 지금 현재 러시아 노마노프 왕조 문제도 이 러시아 자체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 원래 러시아가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어떤 그 우리 대조선이 해체되고 고려가 해체가 되고 망하면서 이 현재 아시아나 이 대륙조선 쪽에다가 다시 세팅을 했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뭐냐면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의 우월성, 서양 역사의 우월성을 세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죽여버렸고, 이 한나라가 분명히 우리 교훈사를 놓고 보면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고, 여기에서 다시 신중공, 차이나하고 양키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현재 아시아 대륙의 신중공을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민족 망해라, 이런 식으로 양키들이 우리들끼리 싸우게끔 만드는 거죠. 역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나 아까도 우리 한조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 민족의 70%가 우리 민족인데, 타타르, 옛날에 고려의 백성들이 일본에 가서 살았었고, 사실 우리가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싸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은 사촌이라고, 이 역사를 놓고 보면 사촌지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싸울 게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 가지고 앞으로 위대한 문화, 찬란한 문화가 나오게끔 힘을 합쳐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일본은 서양 앞잡이가 돼 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사촌을 갖다가 죽이고 그렇게 악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중에 일본 학자들이 이 강의를 보게 된다면 새로 좀 각성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그레이트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 자, 남해바다는 우리 망기요람이라는 우리 고서에 보면 현재 한반도가 될 수 없다는 거, 카리브해하고 멕시코만 이쪽이 돼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규원사가 진서라고 본다면 우리의 조선의 영역은 분명히 아메리카 대륙이었고,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은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공존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나라가 아메리카 대륙 지금 현재 멕시코 쪽 밑에 이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중원이나 그 다음에 후금 문제도 사실은 이 다음 어떤 전쟁사 강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족은 아침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한족은 멸족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한문으로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멸족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역사에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강의를 했고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